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골목 상권 형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특화거리나 특성화 마을 조성 등이 한창인데요. 이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유행이 지나면 외면하는 등 여러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특성화 마을 조성, 특화거리 등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골목 상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원도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쇠퇴되어 가고 있는 그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순천시나 여수시, 목포시, 나주시도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매개로 해서 그걸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화시켜서 그걸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최근에 원도심이라든지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추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포만 해도 혹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옥다니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와 같은 옥다니길을 조성해서 그걸 관광 상품화해서 외주 관광객을 많이 유인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화 시켜서 골목 상권이나 또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이와 같은 현상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또 골목 상권의 부활이라는 그 이상을 넘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골목 상권, 이 다음에 다루어야 할 그 부분인데, 골목 상권에 따면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할 수 있는 동네 조그마한 마트, 슈퍼마켓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탁소, 과일 가게, 생선 가게, 그리고 식당, 미용실, 이런 것이 골목 상권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특화거리, 특성화 마을 조성 등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또 다르게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물건을 소비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지역을 소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지역, 어떤 골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어떤 그 소규모의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런 지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목포에 그런 거리도 있고, 순천의 옥천리길이라고 하는 요즘 무슨 리단길 같은 이렇게 보통 붙은 경리단길 같은 이렇게 보통 유사한 이런 이름을 붙여서 별칭으로서 생긴 거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골목 상권으로서 요즘에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동네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예전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던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사진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런 거에 포함돼서 골목 상권으로서 형성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골목 상권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골목 상권은 지역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의 어떤 지자체의 어떤 중심지를 바탕으로 한 어떤 중심지 위주의 어떤 대형 그 유통 어떤 그 상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골목 상권이라는 것은 어떤 조그만 또 어떤 각자 다양한 특색을 가진 상점들이 각자의 문화를 파는 어떤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역 경제의 아주 그 세세한 미세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골목 상권들이 이제 관광 상품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골목 상권이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외적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골목 상권의 특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좀 더 크게 보자면,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의 출범 이후에 소득주도 성장과 그다음에 혁신 성장의 바탕이 되는 공정
경제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공정 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또 구체적 과제적 하나로 지금 골목 상권 활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께서 보시기에 골목 상권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먼저 골목 상권 활성화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골목 상권 하면은 아주 그 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골목 상권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골목 상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근데 최근에 대형마트라든지 프랜차이즈 점포의 그 경쟁 때문에, 와의 경쟁 때문에 지금 그 아사 상태, 굉장히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남에서 여계로 빠져나간 그 여계 자본이 약 한 11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전국에서 최상위에 링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점포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생성된 자본이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골목 상권의 활성화는 우리 지역에서 생성된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골목 상권의 활성화는 곧 서민 경제의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역의 서민 경제는 지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골목 상권의 활성화, 골목 상권의 침체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또 문제 해결도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골목 상권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카드 수수료 제로죠. 제로페이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목 상권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우리 목포에서도 지금 발행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도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슨 단길, 서울의 경리단길이 가장 크게 대표적인 건데 네, 이렇게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의 열풍으로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소위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은 원래는 그 중산층화 돼가는 어떤 예전에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그 하층민들이 살다가 이제 중산층화 돼가면서 지역이 더 발전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업 지역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떠한 뭐 특색이 있는 문화의 거리가 계속 융성하게 되면서 또 높은 임대료 값이 또 따라 붙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어떠한 문화를 형성했던 그 다음에 그 상인, 그 소상공인들이든지 아니 문화예술인들이 형성을 했던 분들이 처음에 계시다가 이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보통 이제 예로 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가장 컸었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 서울의 궁중족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갑자기 이제 새로 건물을 인수하게 된 그 양수인이 이제 임대인이 그것을 기존 임차인에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보증금이라든지 아니 임대료를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이제 뭐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재판 중 아마 제 대법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지금 비단 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어떤 무슨 골목 상권이라 그래서 뭐 요즘 목포라든지 뭐 순천과 같은 중소도시에도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골목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잘 됨으로써 또 임대료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가장 주된 핵심입니다. 최근 2014년도 이후에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궁중적발 사건을 이후에 이제 뭐 국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2018년도 10월 16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던 것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제 주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이 지나면 예전에는 뭐 임차인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무조건 나가야 됐습니다. 임대인이 뭐 어떤 이유로 이유 불문하고 이제 임차 관계가 강제로 종료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됐었고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그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있는데 환산보증금 범위를 이제 높여서 이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 까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됐었는데 작년에 개정을 통해서 3억 7천만 원까지 보증금 3억 7천만 원까지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과거 9%가 계약 갱신을 할 때 9%까지를 했었는데 그것을 5%로 이제 조금 축소를 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좀 막아보자라고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료 난민이 돼서 또 과거에 자기들이 형성했던 골목 상권을 떠나서 또 주변 상권으로 이동을 하고 또 주변 상권에서 또 그걸 만들어면 계속 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돼버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도심 골목 상권의 활성화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제외하고는 빼고는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정부나 해당 지자체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그 해결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또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고요. 다음은 최근에 그 원도심 활성화나 골목상권 부활 차원에서 많이 지금 전국의 여러 곳의 그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와 같은 둥지 내몰림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많은 그런 그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금은 5년에서 또 이제 10년으로 연장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임대차 보호법도 명확하게 법으로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원도심의 활성화,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쪽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정치인들, 또 해당 지자체, 또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 주민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강구했을 때 진정으로 이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제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습니다. 모색하고 마련해야 되는 게 가장 크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포의 대표적인 옥다니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관광 상품화해서 현재 목포시의 근대 문화의 거리와 함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같은 경우도 문화의 거리라든지 도시 골목 여행의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여수의 벽화마을이라든지 여문 문화의 거리 등이 조성이 돼서 좀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외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지도가 매우 높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문화망을 했다면은 가장 인지도가 높고 많은 관광객들, 그 외국에서도 많이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바로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 굉장히 그 특이한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그러한 마을입니다. 또 대구의 김광석 거리라고, 이제 고 김광석, 가수 김광석 이름을 따서 만든 거리고요. 저도 가끔씩 갑니다만은 서울 중곡동에 그 골동품 거리가 있습니다. 가면 망국기가 막 펄럭이고 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그런 그 중고품들이 지금 전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가 숨쉬고 전통이 함께하고 역사가 있는 그런 거리나 길들을 조성해서 외지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현재 골목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단지 임차인의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일 처음에 서울에서 골목 상권이 발달을 했을 때는 홍대 주변으로 해서 거기 임차인들의 어떤 독특한 홍대만의 문화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와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과 소비자들 간에 생겼던 문화가 형성이 됐던 것인데, 이제 최근에 이런 중소도시, 전남 지역에서의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재래시장을 끼고 아니면 지역에 어떠한 특색 있는 어떤 문화가 있는 거리를 조금 예전 구도심에 있던 것들을 조금 다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면서 생겨난 것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자체도 많이 이제 나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을 약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둘 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지자체와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이 3자가 모여서 어떤 상생 협약을 통해서 어떤 그 지속 가능한 골목 상권을 나가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자체에서 어떤 경제 지역과 경제 공동체를 조직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통해서 이런 골목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지자체에서 해줘야지만이 오히려 또 외부나 아니면 지역민들이 또 다른 지역민들이 또 찾을 수 있는. 네, 그렇다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천편일률적인 문화의 거리 같은, 전국 어디 도시를 가도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콘텐츠를 가지고는 이제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맞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역사를 이용해서 어떤 그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그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선출직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경쟁 도시에서 어떤 문화거리를 만들면 그 선출직의 지자체장은 비슷한 그런 마을이라든지 거리를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틀에 박힌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어떤 테마가 있는, 또 스토리텔링화되는 이런 길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찾아내서 바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또 시설 인프라 확충도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상인들이 들어오고 싶은 상권을 형성하고 행정적인 지원까지 이뤄져 실질적으로 전남리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는 골목 상권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